네, 강프로입니다. ABL 바이오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보합권에서 끝났습니다. 시장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세를 유지하고 있다. 왜 그럴까요? 기대감이 있으니까. 자, 최근에 시장이 많이 혼란스러워요. 관세죠, 관세. 그쵸? 저 이 관세가 트럼프가 오판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트럼프가 노망이 난 게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느냐? 시장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보세요. 자, 나스닥이 26% 빠졌습니다. 딱 한 달 반 걸렸어요. 왜 이런 상황을 만들었을까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그쵸?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게요. 지금 ABL 바이오를 얘기하고 있죠. 왜 이렇게 ABL 바이오가 기술 수출에 성공을 하고, 그쵸?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냈을까? 경쟁입니다. 그쵸? 자, 그리고 바이오는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하는 과정에서 돈을 못 벌어요. 그걸 우리는 실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실적을 보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보시면 장기간에 ABL 바이오죠. 장기간 적자를 지속적으로 봐오잖아요. 올해 흑자 전환한다고 하지만 이 흑자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죠. 그리고 작년에는 분기 평균 100억씩 계속 적자를 봅니다. 그럼 뭐예요? R&D 비용이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한 결과치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빅파마와의 계약건을 통해서 먼저 시장을 개척하고 뚫어낸 쪽이 있죠. 그게 알테오젠이에요. 알테오젠 작년부터 얼마나 많이 올랐나요? 진짜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자, 근데 어때요? 장기 적자 연간으로 볼까요? 개판입니다. 실적이 이래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주식을 보는 데 있어서 실적을 봐야 될까? 전혀 아니죠. 실적은 앞으로 좋아질 만한 기업이 주가가 올라가는 거지 지금 실적이 좋은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극단적인 비교를 해드릴게요. 하이닉스 볼게요. 하이닉스가 23년도에 AI 붐이 일고 나서 여기 주봉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고 보면 23년도에 100% 올랐어요. 저가 보면 얼마예요? 7만 원대. 23년도 고가 얼마예요? 14만 원. 100% 올랐죠. 자, 그럼 23년도에 실적이 어땠는지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 23년도 실적 7조 7천억 원의 적자입니다. 오히려 24년도에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7조 원, 한 8조 원 정도 적자를 봤다는 건 실적은 분기에 한 번씩 나오니까 분기 평균 2조 원씩 적자를 봤다는 거고 24년도 그쵸? 이걸 분기로 돌려보잖아요. 그러면 24년 1분기에 2조 8천억, 5조 4천억, 7조 8조 원씩 이렇게 실적 증가가 나왔던 겁니다. 근데 주가는 어떻게 됐죠? 24년도에 오히려 고가를 딱 찍고 빠졌어요. 아직까지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 취임 이후에는 관세로 시장을 계속해서 흔들어대니까 어떻게 돼요? 빠진 거지만 결국에 관세 관련된 모멘텀이 없었을 때도 20만 원 초반 정도 고점이고 작년 고점, 최대 고점은 25만 원 정도가 맥스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주식은 실적이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것 같은 종목군들이 올라간다. 그러면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 같아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가시적인 성과를 낸 게 이번에 나오는 기술 수출 계약이다. 이걸 먼저 만들어낸 쪽이 있죠. 그게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 아까 전에 실적을 보여드렸는데 24년 여기 초반부터 뭐가 나왔죠? 머크와의 계약건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는데 빠지긴 빠졌죠. 근데 이 빠지는 과정에서도 보면 너무 많이 올랐고 자 선반영이라는 게 뭐냐 주가 먼저 올라가요. 근데 실적 늦게 올라오죠. 나중에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는 먼저 올라왔고 예를 들어서 1조짜리가 10조 되고 20조 됐어요. 근데 실적은 이 올라간 폭만큼 실적이 10배 올랐나요? 20배 올랐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치하고 여기 나오는 뭐죠? 주가하고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 이격도를 채우는 과정에 조정이 나오는 거예요.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미증시 움직임을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보시면 어떻습니까? 나스닥이 26% 빠졌어요. 한 달 반 만에. 트럼프가 만들어낸 겁니다. 노망이 나도 단단히 난 것 같아요. 자, 내용 보시면 실제 이렇게 떨어졌었던 건 보호무역주의, 미국의 물가 상승, 소비심리 둔화 이런 부분. 앞으로 뭐가 나온다? 경기 침체 나올 수 있다. 아직 나온 건 아니다. 그쵸? 그럼 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뭐가 나왔습니까? 조정이 나온 거예요. 있는 것 때문에. 그럼 만약에 실제 경기 침체 구간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한 가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겠죠. 실제 경기 침체 구간으로 들어간다면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저가 이탈은 어렵다. 왜? 경기 침체 국면으로 딱 들어갔을 때는 금리 인하, 부양 기조로 돌아설 테니까 금리 인하는 바이오의 호재죠. 근데 미증시가 이렇게 빠지는 환경 속에서도 ABL 바이오 어떻게 됐나요? 고가를 계속 높여갖고 신고가를 만들어냈고 그리고 나서 계약 체결과 함께 주가는 폭등세
이렇게 만들어냈다는 거죠. 알테오젠도 보세요. 관세 관련돼서 시장을 꺾은 게 여기입니다. 2월 달이에요. 근데 3월 18일 날 고점이 나왔어요. 물론 이때 좋은 내용들이 있죠. 기술 수출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딱 한 가지다. 시장보다는 월등히 강하다. 업종 차트 볼까요? 우리가 ABL 바이오 그리고 알테오젠 이렇게 보는 거 하고, 그리고 업종 차트에서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보는 거 같고, 코스피 코스닥이 미증시보다 최근에 좀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는 있는데, 코스피나 코스닥이 영향을 안 받은 것도 아닙니다. 아직까지 추세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이 등락 구간 이게 뭡니까 이게, 그쵸? 근데 미국 시장보다 먼저 매를 맞았기 때문에 올해는 상대적으로 강한 것 뿐이지, 지금 이런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미국을 떠나라. 미국 거 팔고 다른 거 사야 된다. 미국이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기업들 있죠. 그리고 기술력을 압도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미국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시장의 대장은 미국 시장이에요. 미국 시장이 꺾였다. 그리고 그만큼 소비가 일어나지 않는다. 아니 어떻게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기를 피고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겠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기대감이 또 하나 있죠. 미국 암화폐 AACR이죠. 자, 이게 한 주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리가캠이나 ABL 바이오 쪽으로 주목을 해야 될 때가 됐고요. 무엇보다 암화폐에서 발표할 ABL 104, 그렇죠? 유한양행하고 협업 관계에 있는데 이것조차도 우리는 기대감을 가지고 봐야 될 때가 됐다. 근데 이 기업에 대한 조정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 조정 구간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놔야 될 때가 됐고요. 그게 지금입니다. 저는 ABL 바이오로 4월 달에 이미 70% 이상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고요. 이렇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지금까지 이야기를 드렸었던 시장에 대한 이해, 시장에 대한 판단, 이 두 가지 내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시장에 녹아들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미증시 빠지죠? 그러면 한국 시장에서 뭘 해요? 시장보다 강한 종목군들. 미증시가 26% 빠지면 우리 종목, 그쵸? 만약에 내가 보유한 종목이 26% 빠졌어요. 그러면 이건 시장보다 강한가요? 약한가요? 시장하고 동일하죠. 근데 시장은 빠지면 올라옵니다. 이번에도 뭐 뉴스를 다들 보셨겠지만 중국에서 강대강으로 나오니까 트럼프가 꼬리를 내리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있었던 나스닥의 12% 상승세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지금 지고 있는 건 중국이 아니에요. 전 미국을 좋아하는데 중국이 아닙니다. 미국이 지고 있어요. 근데 트럼프가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죠. 물론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조금씩 좋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쪽에서 중국의 무역대표부, 그쵸? 인사를 조금 17년, 18년도에 있었던 그때 그 무역대표부를 담당했던 사람을 임명했다는 내용들이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중국에서도 뭔가 협상의 여지를 지금 준비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녹아 있는데, 만약에 혹시라도 미국의 경기 침체가 진행이 된다? 그럼 트럼프 이제 6에서 7개월 남았거든요. 이 6에서 7개월 남았다는 게 지금처럼 강한 어조로 시장을 흔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왜 그러냐면 26년도에 이제 중간선거 있거든요. 한국으로 따지면 총선,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그럼 26년도 11월에 있는데 26년도 초반이 되면 선거 분위기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25년도 4월 지나고 있죠. 의미하는 바가 뭐냐? 6에서 7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이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최악의 국면은 지나갔다. 그럼 이 최악의 국면 속에서도 ABL 바이오 어때요? 강한 움직임 보였죠? 조정이 있죠. 근데 그 조정 구간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활용해 나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 어떤 식으로 판단해야 되는지는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ABL 바이오는 일단 제가 4월 15일 날, 그쵸? 시장가 매도해서 ABL 바이오 남은 물량 전부 다 매도를 했고요. 제가 계좌 인증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정책주들 동양철권이나 이런 것들 제가 매수 구간 잡았고, 오늘도 5% 상승세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방산주 최근에 강하죠. 신고가 종목 ABL 바이오를 제가 왜 했을까요? 신고가 종목이니까 앞으로 기술 수출 나올 거다. 나오겠죠, 언젠가는. 근데 그 시점을 저는 어떻게 잡았어요? 신고가 구간으로. 왜? 가격으로 선반영하니까. 자,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 코스피 코스닥 또 약세. 트럼프 엔비디아 수출 규제 때문이다. H20 GPU 수출 제한 때문이다. 엔비디아 제한은 메모리 반도체 수요 감소로 연결된다. 마이크론 램 리서치 한국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수요 감소로 연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도 안 되면 다음 카드는 사실상 뭐가 없어 보입니다. 시간도 이제 별로 남지 않았어요. 미국의 선거 스케줄은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이 국회의원 선거를 2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빡빡하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한 6에서 7개월 정도 지금처럼 강한 어조로 얘기할 부분이 남아있다. 자, 그러면 생각해보면 요 시간들 있죠? 요걸 지금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이걸 먼저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쭉 보시면 관세로 만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은 지나왔고 변동성이 커지는 단계로 판단한다. 그리고 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주도주들, 시장에서 강한 종목군들, 애초에 강한 것들, 그쵸? 강한 건 이유가 있다 그랬죠? 모두 소통방에서 매매를 같이 하고 있고요. 시장에 대한 판단도 제가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코멘트를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를 공유해드리기 위해서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그대로 같이 매매를 했을 때 어떻습니까? ABL 바이오 제가 보여드린다 그랬죠?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쵸? 76% 수익 구간. 어저께예요. 4월 15일 날. 자, 근데 언제 했어요? 신고가. 이때 구간에도 했죠. 쭉 내려보시면 어때요? 14%. 언제? 작년 8월 달. 언제? 신고가 구간. 이런 부분들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고, 자, 그리고 뭐 1월과 2월 달에 보더라도 한화 오션이나 이런 종목군들 보면 어떻습니까? 신고가, 수익 57%, 그리고 또 사고 또 수익. 그쵸? 그리고 하나 더 볼까요? 삼성중공업.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매수, 매도 17%, 하나오션 매도한 이후에 이런 부분들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는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신고가 관련돼서 어떻게 내가 종목군들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이론적인 부분은요. 여기 ABL 바이오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 만들기 위해서 가격에 대한 부분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 파악이 될 거고, 이 부분도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ABL 바이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가격이 중요하고요. 가격 외적인 다른 부분은 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격에 관련된 그 내용들 있잖아요. 그렇죠? 가격에 관련된 그 내용들은 무조건 시장과 연결시켜서 봐야 된다. 자, 그럼 지금 시장이 많이 혼란스럽잖아요. 이 혼란스러운 과정 속에서도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17%씩, 그리고 뭐 작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신고가 계속 매매하죠. 그런 결과 30%씩 이렇게 수익 구간 나오는데, 이런 종목이 이번 4월달 그리고 5월달에도 나올 거예요.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것.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